특징주 브리핑으로 넘어갈 텐데요. 뭐 앞서서 저희가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테슬라, 애플 빼놓을 수가 없죠. 얘들이 대체 첫날부터 왜 이랬나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테슬라가 12% 넘는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옆에는 제가 52주 신저가라고 정리는 해놨습니다만 사실상 보면 2020년 8월 이후 그러니까 약 1년 반 만에 이제 최저가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테슬라 주가가 12% 급락 이거 상당히 좀 큰 폭이죠. 지금 이제 $100 지지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사실 $108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좀 불안하다 했는데 그 이후에 반등하면서 그래 그래도 여기가 바닥이지 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오늘 또다시 급락을 하면서 좀 우려 요인이 커졌습니다. 이유는 어제 이제 저도 기사를 썼습니다만 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만 2일날 그러니까 2일을 휴장이었습니다만 테슬라는 2022 회계연도 4분기에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원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 분기가 끝나면 그 다음 분기에 시작되는 둘째 날 요 인도 생산량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월에 거의 한 후반쯤에 실제적인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의 어떤 잠정치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이게 결국은 다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인도량이라던가 생산량을 보면 테슬라 4분기 성과 어땠겠구나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왔는데 40만 5,278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거든요. 그럼 괜찮지 않아?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연간 기준으로 131만 대로서 전년비 40%나 증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예상치죠. 예상치가 42만 7천 대 정도 차량 인도를 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40만 5천 대에 그쳤으니까 사실은 예상을 크게 밑돈 겁니다. 게다가 연간 인도량도 시장에서는 50% 증가 가능성을 점쳤었고 테슬라에서도 우리는 매년 한 50%씩 증가를 할 거야 성장을 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실망감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이유는 뭐냐 12월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테슬라가 중국이라던가 미국에서 자동차값 많이 할인하면서 이게 수요가 뭔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그 수요를 뭔가 잡기 위해서 가격 할인까지 나서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게 우려가 아니었나 봐 라고 해석을 시장에서는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밀렸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도 사실은 좀 심각했습니다. 애플도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간밤에 얘도 3.7%나 하락을 했거든요.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붕괴가 된 날입니다. 이게 작년 5월 이후 또 처음이기도 하니까 작년의 저점을 거의 깬 이 수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텐데 애플이 지금 중국발 생산 차질 여기에다가 수요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최근에 이제 약세 흐름이 좀 두드러지게 나왔었는데 이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플러스 니케이에서 약간 확인 사살 비슷한 거를 좀 했습니다.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이제 각종 부품을 만드는 그 밴드들에게 1분기 생산량을 다소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애플에서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보도 자체가 이제 투자 심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아이폰에 대한 축소를 요청하지는 않았고요. 아이폰을 제외한 맥북, 에어팟, 애플워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게 이 보도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의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애플도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막 재확산되면서 이게 결국은 그럼 또 수요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뭔가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 특히 중국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이런 형국이고 그러다 결국은 시가총액 2조 달러까지 붕괴가 됐다. 오늘의 주요 특징주 두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도 안 좋았고 테슬라, 애플 이 굵직한 기업들도 안 좋았으니까 좀 상승한 걸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진짜 굳이 찾은 두 기업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우버입니다.
우버는 2.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우버에 대해서 다 진짜 긍정적인 멘트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게 근데 호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이제 경기 침체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실업률도 기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3.7%였는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제학자들은 올해는 이게 한 5.3%까지 높아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긱 근로자들이 증가할 것이다. 초단기 근로자들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버에는 이 긱 근로자들이 사실 주요 드라이버들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차량 공유 업체들이 이 드라이버들을 못 구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결국은 경기 침체가 높은 실업률로 사람들이 긱 근로자로 또 다시들 많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버가 45만 명 이상의 드라이버 확보를 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물론 경기 침체, 높은 실업률, 그러면 출퇴근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 여행 수요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버의 호재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근로자 확보가 우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동안 근로자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높은 인센티브들을 제공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줄어들면서 결국은 오히려 더 이게 긍정적일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이 수요가 줄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나 이런 걸로 인한 줄어드는 수요가 더 양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드라이버에 대한 비용도 절감되면 우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해석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서는 이제 주가 상승으로 좀 이어졌다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티입니다. 자, 코티는 뷰티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뭐 화장품, 향수인데 향수 쪽에 있어서 매우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이 기업도 2.45% 올랐는데요. 이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높이고요. 목표 주가도 종전 8달러에서 1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경제가 이제 좀 정상화가 될 것이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단계니까요. 정상화될 것이고 여행 수요도 이제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